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예. 지금 국정 주도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면 예. 지금 그 장달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1순위는 일단 내부 정비를 하는 거죠. 당 지도부를 바꿔야 됩니다. 예. 지도부 본인이 당대표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당직 개편했는데 예. 원내 지도부도 구성해야 되고 또 상임위도 어떻게 할 건지도 즉 원내 전략을 짜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예. 여기까지 소멸될 때는 친문 세력이 다시 또 뭉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현재 어떤 민주당할지 이재명 대표는 호남 표가 이제 분산될 수 있고 또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대통령 4년 중임, 결선 투표제도의 개헌, 윤석열 탄핵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안 읽은 거.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 네. 이거는 김땡땡이 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아마 발표 지금 했을 텐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갑자기 한 대목을 읽고 이건 아니야 이건 뭐야 그러면서 약간 당황한 듯한 그래서 이거는 안 읽은 걸로 해달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였거든요. 자 그만큼 윤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갖고 있고 뭔가를 잘 보고 있고 좀 신중한 모습이다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저 모습은. 그런데 어제 오늘 조국 대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뭔가를 자꾸 압박하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뭔가 제안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곧 개원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다. 최수영 전 의원? 네. 조국 대표는 왜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 그 싱크의 자료화면에 나오는 걸로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니고 근데 발목 안 잡고 뒷목 잡았어요. 뭘 잡았다고? 뒷목을 잡았죠. 뒷목을 잡았다고요 지금요?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조국 대표는 급합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내서 자신이 이 정당을 만들었다는 확장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별로 할 게 없어요. 아직도 개원까지는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얌전하고 합리적이다. 오히려 조국 대표가 굉장히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지난 19일 모습에서 한 그렇죠. 대목을 읽고 이거 내가 읽은 거 그렇죠. 아니다. 이거 안 읽고 하겠다. 가장 보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균형 잡혔고 조국 더 나아가 이준석 이런 지금 야당 대표들이 굉장히 지금 강성 발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균형 잡힌 인사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지금 이런 소리 평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부터는 본인은 성과를 내는 정치인,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 그다음에 야권을 대표하지만 내가 수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지도자로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조국 대표는 그게 아니죠. 당신은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192석을 대표하는 범야의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강하게 프레스하고 압박을 줘야 된다.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렇죠. 그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가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긴 호흡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은 3년이라는 거친 민심의 바다를 건너서 대권 후보에 가야 되는데 조국 대표는 빨리빨리 해서 뭔가 지금 조국 대표의 슬로건이 뭡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아니었어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구현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조 대표가 저렇게 압박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속도 조절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앞으로도 나올 텐데 조국 대표가 어쨌든 발목을 안 잡겠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뒷목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발목이 아니라 뒷목을 잡고 있다 지금. 박찬원 교수님, 영수회담 전에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다른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습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아까 이제 종교혁신당이 이제 뒷목을 잡았다 그랬는데
조국혁신당은 총선 누가 뭐라도 총선에서 정말 태풍과 같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태풍이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압골도 있어야 되고요. 수증기가 계속 유입돼야 됩니다. 아, 수증기 없으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계속 가시적인 지지층에게 소위 중도층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24% 가까운 투표를 해주신 유권자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국정 주도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국정 주도권을 잡으려면 지금 그 장단에 맞춰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1순위는 일단 내부 정비를 하는 거죠. 당 지도부를 바꿔야 됩니다. 지도부 본인이 당대표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당직 개편했는데 원내 지도부도 구성해야 되고 또 상임위도 어떻게 할 건지도 즉 원내 전략을 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 정리. 지금 그렇죠. 영수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국회 운영 전략.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왜 조국 대표가 나를 왜 만나자 그러는 그렇죠. 건가? 그럼 결국은 본인의 땔감이 돼달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같이 공조를 하고 싶어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의 영수회담이라든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굵직한 현안들, 이 굵직한 현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의 만남, 공식적인 만남을 하기는 지금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가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렇게 적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조국 대표의 역량입니다. 아무튼 이게 일단 생각하는 지점, 바라보는 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사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의 연장선일 수 있어요. 일단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비중이 실리는 정치인인데 이런 얘기를 꺼내요, 오늘.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근데 국회 운영의 1차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그걸 아셔야죠. 라는 그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 아직 국회의원 아니지 않나? 이게 생략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지금 뭘 만나자 어쩌다 이런 게 빠진 것 같은 생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인데요. 이건 약간 좀 이 결이 다른 반응인데 조국 대표가 이제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 내의 친문 그리고 호남 출신 원외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내 친명 입장에서는 이런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분열이 되는 듯하니까 이제 2조 제2의 시간이 왔다. 2조 제2가 이게 한자인데 그러면 직역을 하면 조국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이 뜻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했어요. 지금 한자로도 소개가 됐습니다. 저런 한자입니다. 2조 제2입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 이제 2조 제2의 시간이 왔다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조국 혁신당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을 때 뭐 지민비조 이야기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맞받아치려고 몰빵론 이야기했거든요. 몰빵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가 뭐 지금 야권에서 기준에서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잠재적 경쟁자 이렇게 이제 대선 가도에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뭔가 하나하나 행보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뭐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그 지금 2조 제2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2조 제2란 표현은 누가 만든 걸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 쪽에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조국 대표 지지자들이 만드는 얘기일까요? 뭐 글쎄요, 이거는 이제 뭐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예전에 뭐 제가 이야기했던 뭐 지민미조, 약간 몰빵론 이런 이야기처럼 조국 혁신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만약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예컨대 지금 약간은 뭐 견제 관계도 있지만 공정 관계도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상당히 약간 좀 조국 대표에 비해서는 약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방점이 최근에는 계속 이제 민생에 찍히는 것이고 조국 대표는 뭐 선명성, 뭐 그리고 3년은 길다, 약간 뭐 중임제,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대통령 영수회담의 의제 관련해서도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뭐 제안했잖아요. 야당끼리 먼저 만나고 그 안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영수회담 의제로 예컨대 민생이 첫 번째 방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정권 심판론, 뭐 총선 민의에 따라서 뭐 특검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약간 민주당이 꺼내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예컨대 야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의제 그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조국 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주제들이 의제를 삼을 수 있죠. 민주당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야당 전체 의견이야 이렇게 이제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역할들을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왜 안 만나줄 것 같습니까? 뭐 만나달라고 저렇게 연속회의 이런 걸 하자고 그러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게요. 예컨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추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조국 혁신당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막 계속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합당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사실 각 당으로 가신 분들 빼면 2석이 남는데 절대 못 나간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내 교섭단체 수도 이렇게 낮추기도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아군인데, 우군인데 우군. 아군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군인데 아군은 아니다. 어쨌든 당이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상황 변경이 발생하면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견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이 뭐 견인선 역할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선명한 거는 당신네들이 해라. 우리는 민생의 방점을 찍겠다. 김광삼 변호사. 지금 민주당 특히 좀 좁히면 민주당의 이제 친명으로 꼽히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국 대표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까? 아주 불편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소멸될 때는 친문 세력이 다시 또 뭉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이제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현재 어떤 민주당할지 이재명 대표는 호남 표가 이제 분산될 수 있고 또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영수회담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은 좀 약간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만나서 같이 연석회의하고 그러면 또 스포트라이트 받겠죠. 그럼 거기서 의제와 관련해서 뭘 요구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꺼낸 의제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대리인과 전달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조국 대표 입장은 약간의 좀 약간 불편할지 이제 성급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태풍이 불었던 이유는 이제 반윤 그리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했잖아요.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런데 이게 협치로 가게 되면 약간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잦아들게 되죠. 그렇죠. 잦아들 수밖에 없고 지금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반윤이거든요. 근데 반윤이 없어지면 사실은 존재 가치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반윤을 계속 외쳐서는 협치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다음 총선에서 반윤 가지고 총선서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음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절대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존재감으로서 뭔가 당의 정체성이랄지 어떤 지지 기반을 확실히 해놔야 하는데 사실 이게 거대 양당 체제에서 그건 쉽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뭔가 같이 협치를 지나치게 할 정도고 선명성 경쟁을 하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런 걸 정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엄청 흥분이 됐겠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연석회의, 뭐 범야권 대표를 연석회의 하자 그러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거나 모른 척하면은 조국 대표는 추가로 뭘 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죠. 지금 원내대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교섭단체. 그렇죠. 교섭단체.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걸 해주겠습니까? 지금 내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뭐 EJ 그걸 뭐 적용해서 나왔지만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다음 대선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